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혹시 유령수술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살인공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루시는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는 분은 바로 닥터 벤데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닥터 벤데타 채널의 팬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치과의 강창용, 외상의학과의 이국종, 성형외과의 김선웅, 대한민국의 마지막 양심, 참된 의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런 말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오늘 다룰 이 닥터 벤데타 채널을 운영하는 김선웅 원장님이 세간에서 이렇게 추앙받는 이유는 바로 성형외과의 그림자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령수술 문제인데요. 유령수술이란 환자가 상담을 하고 나를 수술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의사가 아니라 나를 수술하겠다고 한 의사가 마취까지는 나를 한 뒤에 내가 정신을 잃고 의식을 잃은 다음에는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내 몸을 절개하는 그 행위를 하는 걸 유령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약속했던 그 의사가 아니라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수술을 유령수술이라고 부릅니다. 한 명의 스타 의사를 원하는 환자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이 스타 의사가 모두를 수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수술해 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방식이 바로 이런 유령수술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분의 닉네임대로 벤데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벤데타님은 약 7년 전부터 한국의 성형외과가 살인공장이라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해 지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전 법제이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한국의 성형외과가 살인공장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유령수술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벤데타님은 한 칼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특정 성형외과에서 벌어진 것으로 밝혀진 창고형 하도급 유령수술은 그야말로 유령수술 중에서도 악질적인 범죄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고형은 커다란 방 한 개에 10여 개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환자들을 눕힌 다음에 마취용 마약을 주사해 환자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서 집도의사 무단 바꿔치기를 실행하는 이른바 컨베이어 벨트 공장식 유령수술을 의미한다. 앞서 말했듯이 벤데타님이 이런 지적을 한 건 꽤 오래된 일입니다. 2014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대에 섰고 5년 뒤인 2019년 10월에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벤데타님은 출석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유령수술은 자신을 진찰하고 수술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사람이 수술방에 들어가 수술하는 매우 반인권적인 범죄다. 그것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벤데타님이 최근 법정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명예훼손 소송에 걸리면서인데요. 벤데타님은 대한성형외과 의사의 전 법제이사일 때 이 A라는 성형외과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검찰 측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고발장을 의사들의 커뮤니티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바로 이 행위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소송을 당했고요. 두 번째로는 벤데타님이 포털 사이트 댓글에 이 A라는 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이 있었고 5명에서 10명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 A라는 성형외과가 명예훼손 소송으로 고소한 건데요. 우선 댓글 사건 1심에서는 벤데타님이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재 A 성형외과 관계자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다른 민사소송 1심에서는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전체 성형외과에서 200에서 300명이 죽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서 허위 사실로 봐야 하지만 그 얘기가 비방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봐야 한다. 특히 오래전부터 성형외과 유령수술 문제를 지적해왔던 것을 감안했다고 하면서 이제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이제 2심으로 돌입을 했죠. 그래서 2심 재판이 4월 1일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의사 커뮤니티에 이 고발장을 올린 것을 두고 3월 31일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A 성형외과 전 원장,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고발장이 써질 때 그때의 원장 부인이자 그 해당 병원의 의사였던 최아무개 씨, 그리고 현재 병원을 인수했다고 하는 이 아무개 원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는데요. 증인신문에서 최 씨는 그동안 2명이 사망한 건 맞다. 하지만 그 외에 사망했다는 사람의 이름이라도 대달라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병원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다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벤데타님은 수술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그 환자에 대한 합의금이 3억 5천만 원이다. 이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나온다. 그리고 합의할 때 이 환자가 이 성형외과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히면 10배를 배상하라는 조항을 넣는다. 그래서 이미 합의한 피해자가 나타날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벤데타님은 환자가 사망하기 전에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마취 부작용인 악성 고열증으로 기재하고 질병사로 적어 넣으면은 아무도 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명확한 근거를 되기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마취 부작용으로 이 수술 부작용을 마취 부작용이라고 바꾸는 이 악성 고열증, 이 한국에서 이 악성 고열증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을 파악하고 근거를 대는 거는 수사기관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이 3억 5천만 원이고 만약 사실을 발설하면 그 합의금의 10배를 배상한다는 그 조항은 실제로 있는 걸까요? 벤데타님의 그 주장이 맞는 걸까요? 재판에서 최 씨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 씨와 이 원장은 이 외의 사망사건은 절대 없다라고 부인을 했죠. 이 원장은 재판에 나와서 성형외과 영업이 어려워 폐업 위기다. A 성형외과를 검색하면 사고가 연관 검색으로 떠서 다른 성형외과 사망 사건도 우리 사건으로 오인한다. 그래서 영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양측의 공방이 오간 뒤에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5에서 10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럼 그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는 말을 했죠. 이런 재판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벤데타님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증거를 댈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사실을 발설하면 35억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배상을 하면서 내가 피해자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테고 수사기관이 파헤치지 않는 한 악성 고열증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누가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3월 31일 1심 재판에 참석했는데요. 법정에는 벤데타님 지지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유령수술 피해자도 있었고요. 유령수술 때문에 지인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청이 몰려서는 아니겠지만 이날 재판은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상됐던 45분 내 재판 시간이 아니라 1시간 30분을 훌쩍 지나서야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벤데타님은 법원을 나와서까지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그동안 수십 번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고통받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반면 A성형외과의 과거 원장의 부인,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최 씨는 벤데타님을 향해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했죠. 아이러니하게도 A성형외과는 2015년 환자에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할 것처럼 안내해놓고 마취 이후에 치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을 들여보내 대리수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령수술이죠. 이 유령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져 피소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A성형외과를 고소한 유령수술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이 고소인은 턱 양측의 비대칭 등 부작용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대리수술은 사기일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에 의해 자행된 신체 훼손 행위로서 고소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술비 치료비 2,300여만 원과 위자료 5천여만 원 등 모두 7,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과연 벤데타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알리고 있는 걸까요? 앞서 말했듯이 국정감사 증인 외에도 수없이 많이 언론과 영상에 출연을 했는데 그럼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변하는 건커녕 오히려 이제 벤데타님이 계속 재판정에 출석해야 하는 이 상황, 그럼에도 꼭 바꿔야 한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그 벤데타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걸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바뀌는 이 유령수술 문제, 이게 과연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희망은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죠. 도대체 얼마나 큰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을 하게 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편은 천안에서 만난 닥터 벤데타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끝!